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의 세금 읽어주는 여자 소연영 sem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때 당해 주택 정착 면적을 산정을 할 때 이때 과연 주택 처마의 그 면적을 당해 주택 정착 면적에 포함을 시켜 당해 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는지, 아니면 주택의 처마 면적을 당해 주택 정착 면적에서 제외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최근에 좀 재미있는 조세 심판례가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살펴보고자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분 개요를 보시면은 청구인은 2002년 2월 1일에 대집 1779제곱미터 그리고 함역주택 180.8제곱미터, 즉 당해 쟁점주택을 취득을 하였고, 2016년 3월 7일에 수용을 원인으로 당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보상가액을 수령을 하였으나, 당해 보상가액에 대한 이신청을 통해 2016년 12월 29일에 1차 추가 보상금을, 그리고 2018년 4월 26일에 2차 추가 보상금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 3월 31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면적, 즉 주택 정착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당해 쟁점주택의 과세 대상 부수토지에 대하여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제 2016년 3월 7일에 이제 원래 이제 최초 수용을 이제 원인으로 이제 보상가액을 이제 수령을 해서 이제 2016년 3월 30일에 이렇게 이제 당해 쟁점 그 주택의 정착 면적이 5배를 초과하는 그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1차로 이제 2016년 12월 29일에 이제 추가 보상금을 수령을 했는데, 이때에도 이제 당해 추가 보상금 수령 후에 더 추가적으로 이제 당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2차 추가 보상금 수령 후에는 당초에 신고했던 이제 2016년 3월 7일과 2016년 12월 29일에 그 이제 보상금을 수령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신고했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에 대한 그 부토지를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7월 1일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정 청구 시 이제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그 현황 측량도 창에 당해 쟁점주택의 건물 면적 280제곱미터가 수용 당시 손실보상 명세서 상의 그 건물 면적이었던 164.66제곱미터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비과세 대상 주택 및 부수토지 면적이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8년 12월 19일에 당해 청구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을 해서 2019년 3월 29일 이 신청을 거쳐 이제 2019년 9월 3일에 심판 청구를 제기한 건입니다. 당해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 청구인의 주장입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멸실되기 약 4개월 전인 2017년 5월 30일에 측량업체에 의뢰를 해서 일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던 3개의 그 창고, 즉 쟁점 창고 및 허가받지 않고 증축한 주택 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정착 면적을 이제 측량을 하였고, 그 결과 쟁점 주택은 280제곱미터 그리고 쟁점 창고는 34제곱미터 합계 314제곱미터로 확인되어 멸실 전에 촬영한 쟁점 주택 등의 이제 사실을 첨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인 1570제곱미터, 즉 당초에 신고했던 90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한 696 정도 되겠네. 696 정도를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하여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이제 근거로 한옥인 경우에는 처마 끝으로부터 2m 이내의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그 부분이 쟁점주택의 수평 투영 면적에 해당하는데, 쟁점주택의 현장 사진을 보면 처마의 길이가 2m 이내로 보이므로 건물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 측량도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지붕의 그림자 면적에 해당하여 주택 면적으로 인용될 수가 없으며, 이건 처분청의 얘기입니다. 쟁점 창구인 경우에는 실제 용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기 때문에 농막이라든가 주택 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함에 있어 주택 부수 토지가 비과세되는 면적은
무허가 건물을 포함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 즉 수평 투영 면적의 도시 지역 내인 경우에는 5배의 배율을 적용을 하여 산정을 하며, 이때에 당의 수평 투영 면적은 각 층의 평면도를 합쳤을 경우 나타나는 도면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즉 단순히 건물의 각 층의 면적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상공에서 위에서 이제 수직으로 내려다 보았을 경우에 전체 건물의 면적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국토부 해양부 건축기획관은 2009년 9월 1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한옥인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m를 후퇴한 선으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 면적 산정 기준을 일반적인 형태의 그 건축물과 같이 한옥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처마라든가 차양 그리고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의한 한옥이 고유한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여 한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으로 사료가 되고, 청구인이 배우자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수평 투영 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2018년 12월 10일에 국세청의 국세상담센터는 한옥인 경우에는 외벽 중심선 2m까지 처마, 그 밖이 건축물인 경우는 1m까지 처마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본다라고 인정하였으며, 국세청 공문 부동산 납세과의 718 2019년 7월 9일자로 이제 그 공문으로 처마의 면적 등도 주택의 정착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회신을 하였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대지종합철물건재가 시공한 당의 쟁점주택의 그 알루미늄 샤시 공사 등을 보아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이 공부산 면적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청구인이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과학적으로 측량한 면적 314제곱미터도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처분청이 줄자를 이용을 하여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산출한 그 지작물 명세서 상의 면적인 176.66제곱미터와 2011년 10월 28일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면적인 180.8제곱미터를 과세의 근거로 삼은 처분청의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 위법이라고 당해 청구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처분청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주택정착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주택을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경우 해당 건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한옥인 경우에는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구인이 청구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국토해양부의 회신 내용은 위 건축면적 산정 방법에 대한 정의에 지나지 않으며 한옥에 대해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답변 내용 또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은 건축면적 산정 방식에 대해 의정부 시장에게 서면 질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른 처마의 길이가 2m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답변을 받아 청구인의 경정 처분을 거부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주장한 국토해양부 장관의 유권 해석과 일치하여 오히려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구인이 국세상담센터로 한옥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감옥의 3 규정에 의하여 외벽 중심선 2m까지 처마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본다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처분청이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와 같이 국세청이 그 공식적인 견해 표시를 볼 수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면적 산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구인은 측량에 대해 비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건설 및 택지개발 주업으로 하면서 쟁점주택 외에도 다수의 건축 면적 측량해온 이제 그 공부 작성을 위해 현장에서 실측을 하는 그 측량 면적의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2017년 5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쟁점주택을 수리 및 보수하여 양도 당시 면적과 2011년이 이제 실측까지 그 측량 면적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하나,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2011년 이후 당의 쟁점주택 외관에
뚜렷한 변화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의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그 의견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심림이 판단을 해보시면요. 쟁점 사항은 당의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을 할 때 과연 처마의 면적을 그 주택 정착 면적, 즉 수평 투영 면적에 산입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열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즉 가호에서가 1세대가 1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항 법 제89조 제1항 3호를 적용할 때 이 3호를 적용할 때 있죠. 89조 1항 3호를 적용을 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따른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이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그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항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따른 토지는 전체 토지 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항에서는 법 89조 제1항 제3호 각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라는 여기서 규정을 하고 있죠. 아까 보시면은 89조 1항 3호에서 이제 가호에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제 요건 충족한 주택이라고 해서 여기서 3호에서가 지역별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죠. 여기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인 토지인 경우는 5배, 그 밖에 도시지역 외인 경우는 10배의 배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 건축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을 한다. 2호에서가 건축 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호에서가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인 경우에는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이제 둘러싸인 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항의 관계 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본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을 해보시면은요. 첫 번째, 처분청이 전산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주택과 토지를 양도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 예정신고서,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건축물 대장과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상 쟁점주택의 면적은 각 151.83제곱미터와 180.8제곱미터로 나타나며 면적 차이는 28.97제곱미터로 이는 무허가 증축 부분의 면적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주택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해 작성한 지정물 명세서상 쟁점주택의 배치와 면적 등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쟁점주택의 면적은 가옥 149.66제곱미터 그리고 차양 15제곱미터, 창고 12제곱미터에 해당한 176.66제곱미터에 해당이 되며 가옥의 면적에는 가축 1, 28.95제곱미터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청구인은 2017년 5월 30일에 이제 쟁점주택의 현황 측량을 하였고요. 쟁점주택의 면적은 우리가 그 손실보상을 위해서 이제 그 측량을 한 그 면적과 달리 314제곱미터, 즉 가옥 280제곱미터, 창고 34제곱미터인 314제곱미터로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 청구인은 이제 며칠 전 쟁점주택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요. 청구인이 공문으로 회신한 쟁점주택의 연면적 산정 근거를 보면 2018년 10월 28일 쟁점주택을 출장 조사한 결과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주택 141.02제곱미터와 헛간 10.82제곱미터 외에 무허가 증축 부분인 28.97제곱미터를 합산한 180.8제곱미터에 해당한다라고 회신을 하였습니다.
7번째, 청구인은 국세청이 처마의 면적 등도 주택 정착 면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질의 회신을 제출하였고요. 8번째,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이의신청 결정서를 보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상 가옥면적 169.99제곱미터와 청구인이 제출한 현황 측량도상 쟁점창고상품 면적인 34제곱미터를 합한 203.99제곱미터를 쟁점주택의 건축면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이제 종합하면 이제 쟁점주택의 주택정착면이 확인이 되고요. 처분청은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당의 쟁점주택을 수리, 보수하여 양도 당시 면적과 2011년에 실측한 측량 면적이 다르다는 청구 주장에 대해 쟁점주택의 외관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쟁점주택의 항공사진 4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그 사이에 촬영한 사진을 이제 제출하였습니다. 11번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의뢰로 쟁점주택을 측량한 남양 측량 설계공사 측의 처마의 길이 등에 이제 문의한 바 가옥 면적인 경우 대략 1m 정도 되는 처마를 반영한 수평 투영 면적이다라고 답변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12번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공사비 지출 준빙으로 2013년 6월 3일자 거래 명세표 이제 그 알루미늄 그 샤시공사한 부분 있잖아요. 이거와 입금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축 1 28.98제곱미터로 하여 지정물 명세서상 가옥면적의 무허가 증축 부분인 28.97제곱미터로 하여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상 그 건물 연면적에 이제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의 수령일에 대해 청구인은 2019년 2월 28일, 처분청은 2018년 12월 19일 이제 각각 답변서로 이제 기재하여 확인한 바 2018년 12월 처분청에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수차례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19년 1월 22일 처분청을 직접 방문을 해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 며칠 전에 청구인이 측량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한 면적인 314제곱미터, 즉 건물인 경우에는 이제 280제곱미터였고 그 창고가 34제곱미터였잖아. 이를 합한 314제곱미터를 당의 주택 정착 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부수토지 그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청구인은 주장을 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랑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7랑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4-122(2)는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정하는 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인 경우는 10배의 범위 내에 주택 부수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쟁점주택과 같은 한옥인 건축면적은 처마 등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2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까지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의뢰를 받아 쟁점주택을 측량한 그 건축 측량 사무소도 쟁점주택 처마 길이가 대략 1m 정도라고 처분청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의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처마 면적을 제외한 건물 정착 면적으로 비과세 대상 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을 해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이제 일부만 환급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이건 심판 청구인 경우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청구 주장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랑 제2호에 의하여 당의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처마 면적을 제외한 건물 정착 면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그 부토지 면적을 산정한 당의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판단한 건입니다. 이상에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건입니다. 흔한 건은 아닌데요. 그 한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물 외벽을 따라 쭉 올라가고 이제 한옥인 경우 처마가 참 날렵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외벽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그 좀 많이 밖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돌출된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주택의 그 부수토지를 산정을 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 때 그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택의 정착 면적의 5배 이내까지를 우리가 비과세 대상으로 보잖아요.
이때에 과연 그 한옥인 경우에 그 중심선으로 이제 건물의 그 외벽에서 밖으로 뻗쳐나간 그 부분을 과연 주택의 이제 그 주택에 그 정착된 부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주택의 정착 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심판 청구가 좀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현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